레이저 토닝에 관심이 있거나 시술을 받아봤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느끼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우영주입니다. 오늘은 피부과의 대표적인 시술 중 하나인 레이저 토닝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레이저 토닝은 피부의 색소 질환을 치료하고 피부톤을 고르게 하기 위한 시술입니다. 주로 기미나 주근깨, 흑자, 색소 침착, 피부톤 개선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토닝은 단순한 색소 치료를 넘어서 피부의 전반적인 상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피부결을 매끄럽게 개선하고 모공을 줄이며 피부 탄력을 증가시키고 홍조를 완화하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저 토닝은 단순한 색소 치료가 아니라 피부의 전반적인 컨디션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술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이저 토닝에 사용되는 장비는 1064 나노미터 파장의 엔디아그 레이저입니다. 대표적인 장비로는 포토나 헐리우드, 레블라이트 같은 Q-스위치 엔디아그 레이저와 피코 플러스, 피코 A, 인라이튼 등의 피코 세컨드 엔디아그 레이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레이저 토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처음 방문하시는 색소 환자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저 레이저 토닝 해봤는데 효과가 별로 없던데요? 또는 이건 잘 안 없어지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레이저 토닝 치료에서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레이저 토닝의 주요 타겟인 멜라닌 색소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피부색을 결정하는 멜라닌 색소는 표피의 기저부에 위치한 멜라닌 세포에서 생성됩니다. 멜라닌 세포 안에는 멜라노좀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많이 존재하는데요. 이 안에서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고 저장되며 표피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각질 형성 세포로 전달되게 됩니다. 멜라닌 색소는 피부색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자외선으로부터 각질 형성 세포의 DNA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레이저 토닝은 바로 이 멜라노줌 안에 멜라닌을 타겟으로 합니다. 레이저를 조사하면 멜라닌 세포와 각질 형성 세포 내에 존재하는 멜라노즘이 파괴되며 동시에 멜라닌을 각질 형성 세포로 전달하는 통로도 차단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 생겨난 각질 형성 세포는 멜라닌을 적게 전달받게 되겠죠. 멜라닌을 많이 하면 각질 세포들은 피부 세포의 교체 주기에 따라서 점점 탈락되어 나가면서 피부는 점차 밝아지게 됩니다. 일부 파괴된 멜라닌 색소는 진피층으로 떨어져서 피부의 면역 세포에 의해서 청소당하고 서서히 체외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피부가 점차 맑고 균일해지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이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레이저 토닝을 하면 그 효과를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느낄 수 있죠. 레이저 토닝 직후에 색소가 바로 옅어지지 않는 이유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10번 정도의 레이저 토닝 패키지가 끝나가는데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첫째는 잘못된 색소 질환의 진단입니다. 얼굴의 색소 질환은 주근깨, 흑자, 기미뿐만 아니라 릴 흑비증, 염증 후 색소 침착, 카페오레 반점, 일측성 군집성 흑자증, 오타모안 등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질환마다 임상 양상이 유사해서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질환에 따라서 치료 플랜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 방법 또한 달라져야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다른 레이저를 병합하여 치료를 해야 하거나 치료 세션을 매우 많이 가져가야 되는 색소 질환일 수도 있으며 레이저의 출력을 세밀하게 조절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의 각 단계마다 의사의 치료 경험과 노하우가 필수적으로 개입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피부과 전문의에게 자신의 색소 질환을 정확히 진단받지 못하고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파라미터와 시술 간격으로 레이저 토닝을 치료한다면 치료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치료가 까다로운 기미의 경우입니다. 기미는 내부 및 외부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악화될 수 있고 레이저 토닝은 이 중 일부를 개선하는 역할만 할 뿐 기미 발생의 다양한 과정들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미 치료는 여러 가지 치료법을 병행해서 접근해야 치료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을 침투시켜주는 이온자인 관리라든지 케미칼 필링, 도란자민, 글루타치온 같은 약물 복용, 멜라노크림과 같은 약물 도포 치료, 진피 환경을 개선시키는 여러 가지 시술들을 병행해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죠. 또한 치료 간격과
토닝 레이저의 세기를 환자의 기미 상태와 경과에 맞춰서 세밀하게 조절해야 되는데요. 이를 의사가 잘 조절하지 못했다면 기미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마찰과 같은 피부 장벽을 악화시키는 생활 습관, 자외선 노출, 환자가 복용하는 약물들, 예를 들어서 여성 호르몬이나 피임약, 유방암 환자가 복용하는 타목시펜, 항경련제 등 이러한 약물들도 기미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부족한 치료 횟수입니다. 레이저 토닝은 1, 2주 간격으로 반복적인 치료가 필요한 방법인데요. 레이저 토닝은 시술 시작 후 약 한 달 이상이 지나야 색소 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단 한 번의 치료로 큰 효과를 기대하거나 시술 간격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색소 질환의 상태가 치료가 까다롭고 개선 속도가 느려서 10회 이상의 반복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효과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는 시술 후 환자의 관리 부족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토닝 후에는 자외선 차단과 피부 보습을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 색소가 다시 악화하거나 치료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자외선은 유리나 얇은 커튼을 통과하여 피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내가 운전할 때 햇빛을 많이 받지는 않는지, 사무실의 내 자리가 햇빛이 잘 들어오는 자리가 아닌지, 침실이나 거실에 햇빛이 너무 잘 드는데 오랫동안 햇빛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또 피부 마찰의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세안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요. 불필요한 스크럽이나 강한 얼굴 마사지, 경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는 시술자의 테크닉 부족과 기기에 대한 관리 부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레이저 토닝은 레이저가 징 하고 계속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1초에 10방 정도 나가는 레이저 총을 발사해서 멜라닌 색소를 맞춰 파괴하는 과정인데요. 이러한 레이저 총을 마구 흔들면서 토닝을 하면 총알에 맞지 않는 멜라닌이 생기겠죠. 고르게 분포한 멜라닌 색소에 효과적으로 레이저 빔을 전달하려면 빔이 닿지 않는 부위가 없도록 적당한 빠르기로 꼼꼼하게 레이저 빔을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레이저 토닝 기기는 사용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내부 부품의 문제로 출력이 저하되거나 레이저 빔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레이저 기계를 점검해서 일정한 출력으로 조사되도록 관리하고, 손상되거나 수명을 다한 부품은 교체해 줘야 합니다. 마치 좋은 연주를 위해서 악기를 주기적으로 튜닝해 줘야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레이저 기기 관리의 소홀한 경우는 당연히 토닝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레이저 토닝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자신의 피부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받고 시술 플랜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꾸준한 시술이 중요합니다. 레이저 토닝은 일회성 시술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보통 10회 이상의 꾸준한 치료를 받아야 개선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시술 간격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지켜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셋째,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수적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신경 쓰며 보습크림이나 재생크림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레이저 토닝에 효과가 없다고 느껴지는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피부 건강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우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